기아차가 노블레스를 얼마나 팔고 싶어 하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자동차는요, 기아자동차 2019년형 셀토스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차를 사고 싶은 분들은요, 트렌디의 컨비니언스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하셔가지고 2,086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 타고 다닐 가장 저렴한 용도의 셀토스를 원하신다면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컨비니언스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는 트렌디에 숭숭 비어있는 옵션의 빈 공간을 속 시원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아쉬웠던 인조 가죽 시트 되면서 열선 기능 추가되고요. 가죽 스티어링 되면서 열선 기능 같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손에 감기는 그립감 향상을 위해서 가죽 변속기 노브 들어오고요. 원격 시동이 가능한 스마트키에 인조 가죽 슬라이딩 센터 콘솔까지 들어옵니다. 특히 인조 가죽 슬라이딩 센터 콘솔이 중요한데 운전하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어딘가에 기대서 운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기대는 곳이 팔걸이, 바로 센터 콘솔 암레스트인데 셀토스의 컨비니언스의 경우 센터 암레스트가 슬라이딩 되어 앞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더욱 기대기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차를 싸게 사시려고 해도 98만원짜리 컨비니언스는 꼭 넣으세요.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는 후방 카메라와 묶여있는 것도 있지만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깡통스러운 오디오 데크를 띄워버리고 8인치 액정을 박아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입니다. 사제네비를 매립하면 안 되냐고요? 뭐 하려고 사제네비를 매립하나요? 스마트폰만 연결되면 귀찮게 업데이트할 필요 없는 스마트폰 내비가 실행되는데요. 특히 요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 더욱더 사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차를 싸게 사시려고 해도 컨비니언스와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도 프레스티지 기본보다 153만원이나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스티지에 없는 디스플레이와 후방 카메라를 챙겼으니까 완전 이득이죠. 물론 프레스티지 대비 부족한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 아니니까요. 한번 살펴나 볼까요?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 없는데요. 뭐 차 외부가 어떻게 됐든 운전자는 운전하는데 하나 지장 없잖아요. 이거 안 들어간다고 뭐 셀토스 아닌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LED 방향 지시등 없는데요. 이거 없다고 방향 지시등 없는 것도 아니고 운전하는데 하나 지장이 없죠. 통풍 시트 없는데요. 뭐 땀이 많은 분 아니면 굳이 통풍 시트 돈 줘가면서 달 필요 없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 없는데요. 이거 없다고 뭐 주차 못하는 것도 아니고 셀토스가 뭐 그렇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전방 길이는 감으로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프레스티지의 컴포트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하셔가지고 2,34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255만원 더 올랐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긴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탈 차가 필요하신 분은 2번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걸로 1번 조합에서 아쉬웠던 4가지가 전부 해결되거든요. 컴포트의 경우 운전자를 위한 전동 시트 변경과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들어오는데 특히 이 허리 지지대가 운전자의 장거리 운전 시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컴포트는 꼭 넣으셔야 되고요. 뒷좌석의 사람을 위해서도 2열 에어벤트와 2열 열선 시트 2열 센터 암레스트는 필수입니다. 특히 2열 센터 암레스트는 뒷좌석의 아이 엄마가 아기와 함께 탈 때 유용한 옵션인데요. 차에서 분유를 타거나 아이에게 음료를 줄 때 센터 암레스트가 없으면 여기저기 쏟기 십상입니다. 뒷좌석 사람이 중요하신 분은 무조건 컴포트는 필수로 넣으세요. 이름 그대로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1번 조합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센터페시아 디자인 업그레이드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를 위해서 꼭 달아주셔야 되고요. 2번 조합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뭐 그게 굳이 있어야 되나 싶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나 볼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도심에서는 사용하기 힘들고 반자율 주행 같은 거 못 믿으시는 분은 이거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없는데요. 뭐 오토홀도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108만원 들여가면서 달 필요가 있을까요? 시내 정체길 운전이 많지 않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수축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없는데요. 이거 뭐 사각지대에 정 신경 쓰이시면 사이드미러에 보조걸 하나 다시면 됩니다. 눈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풀 오토 에어컨 없습니다. 뭐 수동 에어컨이라고 안 시원한 거 아니죠. 수동이나 자동이나 시원한 건 똑같으니까요. 이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속도는 계기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굳이 필수 옵션은 아닙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순정 내비가 아무리 업데이트 잘 돼봤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가 더 좋긴 하겠죠. 이것도 굳이 필수는 아닙니다. 풀옵션은 너무 비싸. 하지만 풀옵션 같은 조합은 없을까 하시는 분은 노블레스의 드라이브와이즈 하이테크 10.25인치 내비팩 추가하셔가지고 172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 노블레스 조합을 설명하기 전에 비슷하게 조합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 조합과 가격 차이로 인한 그 옵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 비슷하게 조합하면 프레스티지, 드라이브와이즈, 컴포트, HUD, 하이패스, 유보팩 하셔가지고 2,709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3번 조합 2,721만원 대비 12만원 싸죠. 하지만 그 12만원 안에 무엇이 있나 한번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 프레스티지 조합에는 슈퍼비전 7인치 컬러 LCD 계기판 없습니다. 이게 없다면 일반 모노타입 3.5인치 흑백 LCD 액정 들어가는데요. 이 액정에서 표시해주는 정보 양이 정말 적어요. 거기다가 프레임도 낮기 때문에 보기에 진짜 별로입니다. 제가 어제 보고 왔는데 셀토스가 7인치 컬러 LCD 계기판을 기본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그런 건지 속도계와 RPM 게이지 사이가 정말 넓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딸랑 3.5인치 흑백 액정만 들어간다? 그러면 뭔가 엄청 허전하겠죠? 딱 보세요. 차에 정이 가겠나요? 저 흑백 LCD 계기판? 프레스티지엔 17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18인치 알로이 휠과 17인치 알로이 휠의 디자인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18인치 알로이 휠의 저 빨간 레드캡 부분, 거기다가 프레스티지에선 스타일 옵션을 아무리 넣어줘도 18인치 휠은 절대 넣어주지 않습니다. 프레스티지엔 우적감지 와이퍼 없습니다. 우적감지 와이퍼는 K5급에서도 중간 이상은 가야 넣어주는 옵션이거든요. 이거 그냥 사시사철 오토로 해놓고 다니면 비가 올 때 알아서 와이퍼 움직여주니까 정말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가치가 딱 봐도 12만원 이상의 가치는 하겠죠. 그리고 중고로 팔 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중고로 팔 때 옵션의 의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차량 등급의 차이는 꽤 중고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야 프레스티지 조합과 노블레스 조합이 12만원 밖에 차이 안 나겠지만 나중에 중고로 팔 때는 옵션은 거의 비슷한데 노블레스가 오히려 더 비싸게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무조건 3번에 노블레스 조합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 없어, 하이패스도 필요 없어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 프레스티지 조합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의 컴포트, 10.25인치 유보팩 하셔가지고 2,650만원이고요. 노블레스 조합은 노블레스의 드라이브와이즈, 10.25인치 유보팩 하셔가지고 2,642만원입니다. 노블레스가 오히려 8만원 더 싸네요. 그런데 8만원 더 싼 노블레스에는 18인치 알로이 휠과 하이패스가 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설프게 옵션 조합할 거면 차라리 노블레스 가는 게 맞습니다. 기아차가 노블레스를 얼마나 팔고 싶어 하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에서 어렵게 조합하지 마시고요. 그냥 노블레스에서 조합합시다. 자, 이제 노블레스에서 이렇게 조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3번 노블레스 조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합에서 빠지는 6가지 옵션들, 그거 사실 매우 중요한 녀석들이긴 합니다. 특히 드라이브와이즈에 딸려 나오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운전 피로도를 줄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옵션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 솔직히 시내에서 정체가 정말 심할 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 반제할 주행을 믿지 못해서 안 쓴다고 해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오토홀드는 차가 멈춰있을 때 하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요. 이거는 꼭 넣어야겠죠. 거기에 소형 SUV에선 EV 종류를 빼고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를 지원하는 차는 오직 셀토스 뿐입니다. 그러니까 셀토스를 사시는 분은 드라이브와이즈는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드라이브와이즈만 넣으면 되지 비싼 10.25인치 유보팩은 왜 넣으라고 하는 거야? 그건 바로 드라이브와이즈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유보 내비와 연동하여 고속도로상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 반응하기 때문에 차가 알아서 속도 조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나요? 나는 어떤 속도를 세팅하든 차가 알아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이고 급한 코너 나오면 그 전에 안전하게 속도 내리고, 운전자는 그저 차가 운전을 잘하나 못하나 이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10.25인치 유보 내비팩에는 오토 에어컨이 달려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오토 에어컨이 달려있으면 더 이상 공조 설정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시사철 22.5도에 맞춰놓고 운전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되어도 진짜 어지간한 중형 SUV는 부럽지 않죠? LED 헤드램프의 경우 제가 어제 직접 보고 왔는데 일반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보다 LED 헤드램프가 방향 제시등부터 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LED 후미등 역시 일반 전구 타입 후미등보단 LED 타입으로 되어 있는 후미등이 훨씬 이쁘더라고요. 하이테크의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이라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비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표시해주는 정보는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완전 동일합니다. 특히 헤드업의 경우 매일 앞을 보는 운전자가 매일매일 보는 옵션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해도 넣고 나면 운전하는 내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3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풀옵션에 비해서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까요? 226만원 더 주고 풀옵션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승석 파워 시트 없는데요. 이건 뭐 정말 의미 없는 옵션이죠. 조수석 시트가 전동이라고 해도 워크인 디바이스도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반쪽짜리 옵션일 뿐입니다. 원래 조수석 의자는요, 필요할 때 확 누워줘야 되거든요. 그 필요할 때 어떤 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전동 시트는 그렇게 확 누워질 수가 없어요. 보스 오디오 좋긴 한데 그거 하려면 62만원이나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 스피커도 들어보니까 그냥 들을만 하더라고요. 굳이 보스까지 달 필요 없습니다. 브라운 인테리어도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시트가 브라운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대시보드에 가죽 좀 덮여지는 게 브라운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근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트가 플럼 가죽으로 바뀌면 그것만으로도 인테리어 디자인은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없는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거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매번 넣다 뺐다 하기가 귀찮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을 송풍구에 거치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을 쓰시는 것보다 차라리 싸제로 나오는 무선 충전 거치대를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즘 무선 충전 거치대 얼마나 좋나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그런 거 다 되는데. 셀토스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노블레스의 하이 컴포트 가죽 시트 브라운 인테리어, 하이테크,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팩, 드라이브 와이즈 하셔가지고 2,876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226만원 올랐습니다. 차값이 많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완전한 풀옵션이라 남 부럽지 않은 차가 되었습니다. 브라운 인테리어의 경우 여기저기 가죽 소재가 쓰였기 때문에 내부 디자인이 꽤 멋져요. 스포티지? 제가 어제 보니까 이미 그 급은 넘어섰고요. 소렌토 거의 상업에 비빌만 할 정도로 내부 디자인이 좋습니다. 하이 컴포트도 꼭 넣어줘야 하는 이유가 동승석 시트뿐만 아니라 크래시 인몰드 스티치와 사운드 무드 램프가 내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확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식 룸미러의 경우 프레스티지에서는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스 오디오의 경우 뭐 말이 필요 없죠. 크렐이나 JBL 같은 유사 고급 오디오와 격을 달리합니다. 이건 정말 돈 좀 주고 더 달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노블레스 왔으면 아무리 돈 아까워도 제가 말씀드린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 컴포트, 하이테크, 보스 사운드팩은 꼭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2,086만원을 주시면은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부터 해가지고 LED 주간 주행 등, 프로젝션 헤드램프, 앞좌석 열선 가죽 시트, 후방 카메라, 스마트 미러링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오디오 들어오죠. 하지만 이게 너무 부족하다, 뒷좌석에도 사람이 타는데 좀 옵션이 있어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255만원 더 주시고요. 2단계 2,34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오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에 2열 에어벤트, 2열 열선 시트, 전방 주차 센서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380만원 더 주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 LED 헤드램프, 10.25인치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까지 들어오니까요. 뭐 거의 이 정도 되면은 중형차 부럽지 않은 풀옵션 차가 됐죠. 아 몰라, 나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 살래 하시는 분은 226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가시면 됩니다. 2,876만원이고요. 동승석 전동 시트에 사운드 무드 램프, 스피커가 8개 있는 보스 오디오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추가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단계 2,721만원 조합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린데요. 물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반대로 이 정도 옵션의 차를 사려면 다른 차종에서는 돈을 훨씬 많이 줘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어제 셀토스를 직접 가서 봤는데 차 크기도 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은 셀토스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급 차량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베뉴는 셀토스의 동급이 아닙니다. 가격도 그렇지만 옵션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하지만 셀토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니로도 한번 고민해볼 만할 것 같긴 해요. 니로가 셀토스보다 적어도 300 이상 비싼데 이게 과연 셀토스와 니로를 비교할 만한 가격대가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차량 취등록세와 연비 때문입니다. 셀토스는 1km당 127원이 발생하고요.
3만 킬로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380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니로는 1km당 77원 들고요. 3년 운행했다고 했을 경우 약 150만 원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니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라 취등록세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셀토스와 니로를 둘 다 직접 시승을 해보시고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체감 성능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셀토스는 베뉴보다는 확실히 50% 더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특히 시내 운전하기에는 베뉴보다는 셀토스가 훨씬 운전하기 쉽고요. 1.6 터보 엔진이라 고속에서도 괜찮게 잘 나갑니다. 그렇다고 1.6 터보 엔진이 만능은 아니죠. 벨로스터 N에 비하면 확 떨어지는 운동 성능이긴 하지만 뭐 우리 레이싱 할 거 아니잖아요. 셀토스 정도만 돼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충분합니다. 2.0 자연흡기 엔진보다 1.6 터보 엔진이 훨씬 나아요. 이로써 차파고의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